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리플 커뮤니티에서 제일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건 이 소식인 것 같아요. 비트마트가 리플 XRP 전격적으로 재상장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021년 여름에 XRP를 상장 폐지했었거든요. 2020년 12월에 SEC한테 소송 당하고 제일 먼저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 폐지하고 그래도 비트마트는 조금 뒤에 한 거죠. 조금 뒤에 한 건데 어쨌든 상장 폐지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트마트가 글로벌 순위로만 봐도 2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업비트랑 비슷해요. 업비트 뭐 L뱅크 거래소 이런 데랑 비슷한 규모라서 뭐 어디 아주 그냥 뭐 듣보잡 이런 거래소가 아니죠.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드는 거래소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재상장을 왜 지금 타이밍에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마트 올해 이게 오늘 캡처한 거거든요. 예, 현물 기준이에요 지금 22위. 업비트 바로 위에 있고, 네 이렇게 있네요. 이런 곳에서 지금 재상장을 했다. 어, 거래소가 지금 재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상장해서 거래 수수료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본 거죠. 왜 본 걸까?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트의 어떤 상장 소식과 관련해서는 뭐 영상에서도 따로 저희가 짚어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이 기사 보고 되게 재밌게 느꼈어요.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나빈 굽타 얼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리플 아시아, 메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크게 한 세 덩어리로 글로벌하게 나눠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거고 아시아와 중동을 묶어서 나빈 굽타 이 양반이 하고 있고 유럽에 또 이제 따로 책임자가 있죠. 그 마스터카드 출신의 여성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그래서 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지금 글로벌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사위아라는 이 런던 베이스의 이슬람 뉴스를 전하는 매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봤는데 아무튼 뭐 이번에 이 매체와 이슬람 뉴스를 전하는 곳과 인터뷰를 한 이유는 당연히 메나의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메나의 어떤 각국 관계자들이 들으라고 멘트를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나빈 굽타가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짚어볼 건데 그런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전략적으로 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규제 당국 관계자들 들으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멘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빈 굽타가 이 피플이라고도 읽고 파이플이라고도 읽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이 피플 등의 현지 결제 업체들이랑 이렇게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효과가 좋아.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국경 간 송금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플 ODL이 굉장히 용이하게 잘 효율적으로 당연하죠. 기성금융과 비교했을 때 엄청 빠르고 엄청 간편하고 엄청 저렴하니까 당연히 용이하죠. 용이하게 잘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메나 지역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이런 멘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멘트는 작년 한 해 동안 리플의 성과, 이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요약본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파트너십을 맺었던 사우디를 대표하는 은행, 카타르를 대표하는 은행, 이런 주요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사우디, 카타르의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ODL 통로가 쫙 깔리게 된다. 그러니까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세혈관이 중동을 상징하는 국가들에 이미 깔렸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리를 다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리플 ODL이 지금 이 40개 지불 시장에서 이용이 가능해. 그런데 일일 하루 거래량을 봤을 때 외환 거래 시장에서 6조 달러가 거래되는데 이거의 한 90% 정도가 지금 거래되고 있어. 이건 약간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뻥카 같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된다고 이게? 6조 달러? 이거의 90%? 이 뭐 하나가 잘못됐어요. 전체 일일 거래량이 6조 달러가 아니거나 6조 달러가 XRP의 거래량이거나 뭐가 잘못된 건데 아무튼 이 멘트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말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ODL이 굉장히 잘 깔려서 외환거래 시장을 거의 지금 대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말의 의도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이 메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규제 당국 관계자들이 듣기 좋을 멘트들을 막 날려줍니다. 그러니까 막 빨아주는 거죠. 이 전통금융 채택 속도가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금융 레거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되게 느린데 되게 더뎌. 얘들 잘 받아들이질 못해. 받아들여도 느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동 아프리카 메나 지역은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엄청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아랍에미리트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XRP 레저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더라고요. 전 여기서 사실 이게 의미 포인트, 이 두 마디가 사실 저희가 조금 들으면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의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메나 지역의 확장성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XRP 레저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특히 이제 XRP 레저 기반의 개발을 하면 리플사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잖아요. 이런 챌린징, 해커톤 비슷하게 챌린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플이 나서서 이걸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거의 손에 들어갈 정도로 강렬하게 암호화폐 크립토 산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바이낸스 들어간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속도감이, 거의 뭐 규제 당국의 어떤 규제라는 게 거의 뭐랄까 프리패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냥 막 밀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어쩌면 아랍에미리트도 리플이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벌어졌을 때 본사를 이전한다라면 아랍에미리트,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영국, 이렇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스코틀랜드까지. 이런 나라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겠구나. 후보군을 굳이 꼽자라면 이런 나라들이 될 수 있겠구나.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업 입장에서의 규제를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선 진짜 역사의 시작점이자, 인류 역사의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아프리카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이 무게 중심이 가는 건가, 블록체인 시대에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빈고타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메나의 정책 기반 규제 기관들과 잘 협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잘 협력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뭐 이런 얘기 지금 뉘앙스 깔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지금 이 블록체인 시대, 블록체인 혁신, 크립토 규제, 이런 걸 이해하는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미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 지금 메나 지역 이 관계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멘트를 이러니까 빵형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참 지금 리플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 메나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살짝 바라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크립토 기업들에게 뻐꾸기를 날려가면서 유치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미국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가,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언제나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이번 기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 나빈구타 인터뷰 기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나라 미국이죠. 나머지 나라 전 세계는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무게 중심축이 지금 조금 바뀔까 말까 막 이런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저런 일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실제로 글로벌 트렌드의 축의 방향성,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그런 통합 패권의 방향성에 어떤 균열을 만들거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게 될지 어쩔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주도의 어떤 스위프트가 없어도 우리끼리 알아서 국경간 결제 잘할 거야. 블록체인으로 하면 돼. 암호화폐로 하면 돼. 지금 러시아가 그래서 1월에 지금 입법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또 며칠 전에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뭔가 지금 변화의 흐름들이 확실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당 주도의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양자 컴퓨터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구글을 중심으로 상징성 있게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성, 트렌드 제기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차이점들, 약간의 결이 다르잖아요. 결도 다르고 약간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을 핸들링하는 방식들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가 지금 미래 방향에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브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의 전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 이 축의 전환이라는 책도 괜찮다고. 예, 축의 전환 책도 재밌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고 그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합패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스탠스, 이 탈달러를 향한 스탠스를 그들의 입장이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달러 패권에 실질적으로 균열이 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서덕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디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홍콩의 스탠스 또 중국 정부의 어떤 변화 가능성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라서 설마 후호비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저도 좀 잘 마무리 별일 없이 말 그대로 퍼드로 그냥 한번 지난달에 바이낸스가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버퍼링이 뜨는 건 이게 유튜브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어, 도지빠님께서 이 지갑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 지갑이 월렛이 있고 개인 콜드 월렛 커스터디의 개념의 콜드 월렛이 있어서 네, 거래소에 지갑을 만드시려면 거래소를 가입하시면 되고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시려면 개인 지갑을 사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금 디센트 월렛이랑 파트너십 맺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개인 지갑인 거고요. 그건 이제 개인이 알아서 구매를 해서 따로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커스터디를 하겠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갑이라는 건 크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채널에도 디센트 영상 보시면은 아니면 디센트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개인 지갑 설정하는 방법 같은 건 잘 나와 있고 뭐 거래소 지갑 만드는 거야. 그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직접 해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네. 네. 일단 이슈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월수금 3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멤버십 컨텐츠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기획이 됐고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전체 공개를 할 건데 아마 1월 셋째 주부터는 어, 라이브는 전체 공개를 하겠지만 채팅 참여는 이제 멤버십으로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컨텐츠로서 라이브는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거고 2월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멤버십 컨텐츠로 멤버십 옥리 컨텐츠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슈 얘기도 하고 서로 궁금한 점들도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시장을 바라보고 서로 뭐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멘탈 관리 측면에서 같이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좀 같이 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레벨을 구분해 놨는데 학생 레벨은 학생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레벨은
조금 차등을 줄 거거든요. 라이브 참여에 제한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학생 레벨은 사실 학생분들만 조금 청년 지원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해놓은 건데, 학생 레벨로 해주셔도 물론 저희에게는 큰 심리적인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된 면에서는 조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멤버십 컨텐츠는 멤버십 컨텐츠답게 조금 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멤버십 컨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의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저희도 가능한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가입해 주시면은 뭐 같은 멤버십 회원들끼리 조금 더 의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